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관련하여 이화영이 입을 열면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과 민주당이 최후의 발악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급기야 자폭성 발언까지 마구 꺼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외환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노산 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어제 27일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검찰이 김성태 회장이 800만 불을 해외로 빼돌려 북한에 몰래 주었다고 공소장에 써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만 적용했다며 경미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말했습니다. 의장인 김성태는 언제든지 심각한 범죄의 혐의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면 그는 거미줄에 갇힌 나비와 같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김성태 의원에게 기소를 허용하며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김성태 의원은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쌍봉이 북한에 송금한 돈이 그를 대신하여 지불된 것이 아니라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한 지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김성태 의원은 이 돈이 북한의 희소금속 광산 개발 등의 독점적 개발권 확보를 위한 로비 비용이 아니라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한 지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쌍봉을 위해 작성한 독점적 개발 계약은 무료이며 김성태 의원이 북한 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 역시 무료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방문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받았지만 초청서를 보내지 않았는데 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불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전에는 유력 범죄 조직인 남양주 조직과의 연결성을 완화시켰지만 이제는 검찰이 김성태를 기소하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급변하는 태도는 이화영 등 핵심 인물들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미 북한 자금 유입 스캔들에 개입된 이재명은 달장동, 백현동 및 성남FC 축구클럽과 관련된 다양한 범죄 활동으로 인해 추가적인 법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과 완전히 협력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경솔한 발언을 하지 말고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이재명의 행동을 관찰할 때 그는 뱀처럼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 대선에서 그는 윤석열을 갱스터라고 지칭하며 자신에 대한 의심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최근의 행동들은 그가 정상적인 인간인지에 대한 의심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그는 수많은 심각한 범죄로 인해 검찰의 검은 칼날에 직면할 때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행위가 악의적인 인물인 그를 엄중하게 처벌해야만 우리 사회에서 이재명과 같은 인물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화영이 다른 사람과 혼동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어제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은 마누라가 해임한 변호사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판사가 제정신이라면 이화영 마누라의 주장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은 자신을 정신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그는 아마도 체포되어 기소될 것입니다. 당신은 유효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화영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화영이 곧 더 많은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방문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는 니만을 제외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에게 물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이화영이 이제 말을 시작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음 달 이화영의 재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전 의장 김성태의 수사와 기소를 비판하며 이는 보이기 위한 친절한 일이라고 말하며 불만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민주당과 이재명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날 아침에 민주당 대변인 한민수는 만남, 위협, 사법합에 유리한 대우에 대한 검찰 수사 방법이 첫 번째 야당 대표를 탄압하는 것인지 분석 중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대화 중에 설득이 필요하다면 법무부처에 대한 법적 불법직 고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김성태 전 의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진 적이 있으며 법을 적용하지 않아 국가안보법을 위반한 검사에 대한 불법직 혐의로 검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얻은 상황이군요. 만약 김성태에게 국가안보법이 적용된다면 이재명 시장과 북한 송금과 관련된 이화영 여사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 외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민주당 대변인 한민수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사가 김성태 의장이 직원들의 밀수와 횡령을 통해 비밀리에 800만 달러를 해외로 수출했다고 기소장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쌍방울 전 회장인 김성태가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 건설사 대표에게 전달한 주장은 해외에서의 편의 제공 및 재산 제공을 포함하여 국가보안법과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된다. 편의 제공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해외 재산은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검찰은 김성태를 외국거래방지법 위반으로만 기소하여 징역 1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경미한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기소 내용에 비추어 너무도 관대한 기소
기소라며 불만을 표명했다. 또한 검찰은 이와 같은 위법 행위를 알면서도 국가보안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김성태를 기소하지 않아 권리의무법조의 위반으로 여겨졌다. 이에 대한 비판은 검사 윤석열의 압박, 위협, 사법거래, 선택적 집행 등의 혐의를 포함하고 있다. 장거리 수영은 필수입니다. 더 말할 필요가 있나요? 북한 차세대에 국가안보법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요구하고 있으니 검찰은 국가안보법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성태, 이화영 그리고 이재명을 모두 국가안보법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이로써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